네, 이어서 산업 분석인데요. 오늘은 방산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 2023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방산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런 행사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승,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나승두 연구원 기차로 출장길이라고 들었는데 주변에 좀 소음이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덱스 2023 다녀오셨죠? 이 미국의 양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 보잉도 참가하고 아주 큰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기술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아덱스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좀 과거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별도 부스를 마련해서 전시도 하고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뭔가 대변하듯이 MOU 체결이나 활발한 대외 활동 같은 것들도 좀 보여줬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노스롭 그루먼이나 에어버스 같은 그런 업체들과 감시 정찰, 위성 항공 분야 MOU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이제 록히드 마틴과 이제 전술 수송기 공급망 지원에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의 인지도나 수준이 좀 제고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아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술이나 장비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각각의 어떤 우수한 기술력을 표현하는 데 좀 집중이 되었었다면 올해 아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고리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 정찰 플랫폼의 연결이라든지 또는 드론 같은 그런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연결이라든지 육해공을 넘어서 우주까지의 초연결이라든지 연결이 좀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발맞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전기 수직 이착륙기에 적용되는 부품과 관련돼서 한 2,400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업 영역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행사에 이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상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이게 참 오래도록 평화 기조를 유지하던 세계에 이제는 그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냉전, 탈세계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군비 경쟁은 계속해서 더 치열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 GDP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이 약 1% 초중반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제는 2%까지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제 2%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기존의 국방 예산 대비 절반 이상 증가한다라고 볼 것 같고요.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예, 방위산업 쪽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도 휴니도 11%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H1, LIG, 넥스원 전체적으로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최근에 시장 약세 분위기 속에서 방위산업 관련주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스페코도 그렇고 한일단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장을 온몸에 받지 않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연결이 됐나요? 예, 네, 예, 말씀 연결됐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네. 제가 지금 이동 중이어서 약간 네. 터널 안이어서 좀 끊겼던 것 같습니다. 양해 아, 부탁드립니다. 군비 경쟁은 계속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나 무력 충돌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인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무력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그 시대 정신이 탈세계화나 자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주 국방을 확보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노후화된 군 전력을 현대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분야가 방산 분야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로 잡고 있어요. 또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수출 기대감도 커졌는데 지금 현재 수출이나 새로운 수주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처럼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했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신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호주 같은 지역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조 원 정도 규모의 장갑차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도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뭐 1.2조 원 정도의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새로운 수출을 위한 물밑 작업들이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간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이런 대규모 계약이나 수출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거나 겉으로 드러내놓고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물자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논의되고 있는 분야나 품목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어서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들은 좀 들려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전쟁 리스크가 커져야 이 방산 산업이 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니까 아무튼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게 좋긴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 주신 이 폴란드 건 작년에 17조 원 수출했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뉴스였는데요. 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8년 만에 폴란드가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혹시 이로 인해서 계약 물량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이런 일은 없을까요? 네, 폴란드에서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야권 연합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야권 연합 대표인 이제 도널드 투스크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EU와의 관계 개선에 조금 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돼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정권 교체가 새로운 활로를 뚫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물자 지원이나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방산 물자 수요를 계속해서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지원하자는 쪽에서 선거를 이겼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현재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무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미국이 이제 지원하면서 우회 지원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향후 방산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발발했던 이스라엘이나 하마스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유도 무기나 이제 무기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시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마스식 공격에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나 삼축 체계의 실전 배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이제 또 반대로 이 종전이 되게 되면 방산 업체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어떤 갈등 국면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군 현대화나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방산 기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방산주 뭐가 있을까요? 네, 방산 종목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수출 성사시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이해도가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수출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 기업들, S&T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들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S&T 다이나믹스는 올해 1월 달에 터키 알타이 전차에 약 1천억 규모의 어떤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 공시를 한 바가 있고요. 9월에는 K9 자주포 관련돼서 거의 한 4,500억 수준의 변속기 조립체 공급 계약 공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그 수혜가 S&T 다이내믹스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K9 자주포나 K2 전차의 전투, 전술, 기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무기 체계와 관련돼서는 이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진이 일어나고 있는 포탄과 같은 그런 소모
소모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쟁 이후에도 관련된 재고 축적 수요까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포탄류를 다루는 풍산 같은 기업들도 관심 종목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 관심을 모으는 방산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차 출장길 안에서 전화 연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SK증권 나승두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